한강뷰 3촌이야. 오늘 NHN 봤어? 상한가야. 29% 올라서 54,200원. 근데 이거 테마 타고 오른 거 아니야. 실적 발표 하나로 간 거야. 그것도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게 됐다는 실적이거든. 들어봐. 요즘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GPU야.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비싼 반도체.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사고 싶어도 못 사. 최신 GPU 한 대에 수천만 원인데 인공지능 하나 제대로 돌리려면 수백 대가 필요하거든. 돈이 있어도 물량이 없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들이 사는 걸 포기하고 빌려 쓰기 시작해. 쓴 시간만큼만 돈 내고 GPU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에 깔아놓고 빌려주는 사업.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크는 사업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국 얘기를 해야 돼. 우리나라도 정부가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다 인공지능을 돌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GPU를 직접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빌리는 거야. 문제는 이 사업이 아무나 못한다는 거지. GPU를 수백억어치 미리 사놔야 하고, 그걸 넣을 데이터 센터 건물이 있어야 하고, 전기를 끌어와야 해. 돈하고 땅하고 전기가 다 있어야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 손에 꼽아. GPU 사놓을 돈이 있고, 그걸 넣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전기까지 끌어온 회사.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상한가 간 이 회사야.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자. NHN? 이름 들으면은 네이버 생각나지? 맞아. 2013년에 네이버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야. 뿌리는 한 게임이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게임 회사로 알아. 근데 매출 구성을 보면 완전히 달라. 이번 2분기 기준으로 결제 사업이 3,940억, 기술 사업이 1,598억, 게임이 1,396억이야. 게임이 제일 작아. 이름값은 게임에서 나오는데 돈은 결제에서 절반 넘게 벌고 기술 사업이 게임을 이미 앞질러 버린 거지. 여기서 기술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NHN 클라우드야. 아까 말한 그 GPU 빌려주는 사업.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야. 오늘 아침에 2분기 실적이 나왔어. 숫자부터 보자. 매출 7,579억.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어. 여기까지는 그냥 잘했네 수준이야. 근데 영업이익이 579억이야. 작년 대비 164% 늘었어. 매출은 25% 늘었는데 이익이 164% 늘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팔면 팔수록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야. 순이익도 291억으로 158% 늘었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회사 역사상 분기 최대치야.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남았을까? 기술 부문이 1,598억으로 53% 늘었어. 그 안에서 NHN 클라우드 매출만 따로 보면 85% 늘었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냐? 타이밍이 정확해. NHN이 경기도 양평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3월 말부터 돌리기 시작했거든? 여기에 엔비디아 B200을 깔았어. B200이 뭐냐면 인공지능 학습에 쓰는 엔비디아 주력 반도체야. 국내에서 이걸 대량으로 확보해서 빌려주는 회사가 많지 않아. 3월 말에 켰으니까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이번 2분기가 온전히 매출로 잡히는 첫 분기였던 거지. 그게 클라우드 매출 85% 증가로 나온 거고, 정우진 대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성이 실제 수익성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번이 그 성과가 이익으로 확인된 첫 분기이고 이걸 성장 국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30메가와트 규모로 더 확보하겠다고 했어. 20메가와트는 빌리고 10메가와트는 직접 짓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곳에는 B200 다음 세대인 B300을 넣겠다고 했고, 일본에도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서 해외 고객까지 받겠다는 계획이야. 쉽게 말하면 GPU를 더 사서 더 빌려주겠다는 거지. 이번 분기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면 지금이 시작인 거고, 다만 하나는 짚고 가자. 이 회사 주가 수익 비율이 아직 56배야. 이익이 이제 막 늘기 시작한 거라 숫자가 높게 잡혀 있어. 다음 분기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느냐가 진짜 시험대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NHN 매출의 절반 넘게 차지한다는 그 결제 사업, 그거 실제로 하는 회사가 따로 상장돼 있어. NHN KCP야. 오늘 4% 올라서 14,730원. 이 회사도 같은 날 실적을 냈는데 2분기 매출 3,834억으로 역대 최대야. 영업이익은 154억으로 25% 늘었고, 결제 거래액이 17조인데 작년보다 34% 늘었어.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30% 정도 돼. NHN이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GPU였다면 이 회사는 그 밑에 깔린 든든한 현금 창구인 셈이야. 오늘 4%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건 아직 시장이 덜 봤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 더 보자. CE랩 오늘
22% 올라서 16,880원.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깔린 GPU를 누가 언제 얼마나 쓸지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지난 4월에 엔비디아 파트너 등급에서 최고 단계인 엘리트까지 올라갔고 5월엔 KT를 포함한 컨소시엄이랑 호남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협약도 맺었어. 근데 이건 솔직하게 말할게. 오늘 이 회사가 오른 건 새로 나온 공시나 계약 때문이 아니야. 방금 말한 재료들은 다 몇 달 전 거고 오늘은 인공지능 인프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같이 밀려 올라간 거야. 게다가 이 회사 아직 적자야. 근데 5거래일 만에 53% 넘게 올랐어. 재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만큼 뛴 자리라는 뜻이야. GPU 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만 같이 봐두고 들어가는 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아. 자, 셋 다 같은 판인데 위치가 달라. NHN은 GPU를 직접 빌려주는 쪽, NHN KCP는 그 밑에서 결제로 돈 버는 쪽, C랩은 그 GPU를 관리해주는 쪽이야. 오늘 셋이 다 움직였다는 건 이 판 전체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 근데 실적 좋다는 얘기는 뉴스만 봐도 알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그 다음이야.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누가 샀는지, 차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제 차트를 까보자. 첫 번째,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오늘 NHN 거래 대금이 647억이야. 그리고 주식수로 보면 128만 주가 거래됐어. 이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지? 그래서 평소랑 비교해야 돼. 직전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였어. 오늘 128만 주니까 나눠보면 12배야. 평소에 12배 가까운 주식이 하루에 손을 바꿨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사도 오르는 거랑 큰 돈이 밀고 들어와서 오르는 건 완전히 달라. 전자는 며칠 못 가고 후자는 추세가 돼. 오늘은 명백히 후자야. 실적이란 이유가 있었고 그걸 보고 돈이 12배로 몰려왔거든. 두 번째, 이 회사 덩치를 보자. 시가총액이 1조 7,700억, 대략 1조 8천억이니까 코스피 중형주야. 그런데 전체 주식 중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은 33%밖에 안 돼. 대주주나 자사주를 뺀 물량이 1,000만 주 정도란 뜻이야. 오늘 그 중에 128만 주가 거래됐어. 유통 물량의 12%가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뀐 거지. 팔 물량이 적은데 살 사람이 몰리면 가격은 위로 튈 수밖에 없어. 오늘 상한가까지 간 이유가 이거야. 세 번째,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넣었을까? 오늘 기관이 18만 4천 주를 순매수했어. 외국인은 반대로 19만 4천 주를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상한가는 기관이 만든 거야. 최근 5거래일로 넓혀봐도 기관은 4일 동안 사들였어.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부터야. 8월 4일을 보자. 그날 NHN이 이미 한번 크게 올랐거든? 그날 기관 순매수가 16만 7천 주야. 오늘하고 비슷한 규모지. 무슨 뜻이냐면 기관은 오늘 실적 발표를 보고 산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담고 있었다는 거야.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오늘 뉴스 보고 들어온 사람하고 일주일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둔 돈은 완전히 다른 돈이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언제나 뒤에 돈이고.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 이런 급등주,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지금 받아두고 이어서 보자고. 네 번째,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차트 어디쯤 있냐? 이게 중요해.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이미 꼭대기면 늦은 거니까. 차트 보면 마커가 2개 찍혀 있지? 위쪽이 6월 1일에 찍은 64,900원. 이게 1년 중 제일 높았던 자리야. 아래쪽이 6월 23일 27,850원. 3주 만에 반토막 넘게 빠진 거지. 그러고 나서 2달 동안은 3만원대에서 4만원 초반 사이를 못 벗어났어. 종가로 제일 높았던 게 43,700원이야. 그러다 오늘 54,200원. 6월 저점에서 94% 올라온 자리지. 정리하면 이래. 눌려있던 건 확실히 끝냈어. 근데 신고가는 아니야. 6월 고점까지 아직 16% 남았고 그 위엔 6월에 물린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그 구간을 뚫어야 진짜 위가 열리는 거야. 마지막, 차트가 그리는 그림을 보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 기간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야. 뭐 이상한 거 안 보여? 세 개가 전부 39,000원대야. 한 달 전에 산 사람이나 3달 전에 산 사람이나 6달 전에 산 사람이나 평균 가격이 똑같다는 뜻이야.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해.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주가가 여기 올라오면 본전 찾은 사람들이 팔아버려서 다시 눌리는 거야. 실제로 NHN도 2달 내내 3만원대 후반에서 계속 막혔어.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5만원 위에 안착했지. 그 매물 덩어리를 거래량 12배로 한 번에 뚫고 45,000원 위로 올라갔어. 매물대를 조금씩 갉아먹은 게 아니라 통째로 넘어버린 거지. 이런 게 나오면 그 매물대가 이제는 반대로 받쳐주는 바닥이 돼.
앞으로 조정이 와도 39,000원대는 지지선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자. 삼촌이 그동안 알려준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두 개만 보여줄게. 7월 21일에 알려준 이렌시스. 그때 4,700원이었어. 오늘 7,230원까지 갔어. 53% 올랐어. 그리고 7월 20일 SPG. 그때 82,600원이었는데 오늘 121,900원 찍었어. 47% 올랐고 둘 다 고점이 오늘이야. 3주 전에 알려준 종목들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지. 자, 오늘 영상 어땠어? 삼촌이 이렇게 급등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도움됐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전부 무료로 풀어놨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받아가면 돼. 이런 거 한 달에 두세 번만 잡아도 한강뷰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